세상 위에 내가 있고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더 크게 계획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단결하는 것이 일단 해법이다.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4.29 재보선 패배,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지금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부 상황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사퇴 문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건가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지만 문재인 대표로서는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 아침 최고위원회의도 또 불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거취 문제에서는 일절 내놓고 있지 않고요. 문재인 대표부터 의원총회에서 계속 외친 것 바로 단결입니다. 단결을 외쳤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재보선 참패 이후의 상황에서 나를 중심으로 단합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이런 호소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대변인이 정리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공격하거나 사퇴를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다독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자. 향후 방안은 분열하지 않고 단결된 모습, 하나된 모습, 대한정당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었다. 예, 대변인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지금 회초리를 일단 한 대 맞은 건데 지금 반성문을 쓰고 뭔가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 대한 브리핑인데요. 예. 이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교 대변인의 브리핑만 보면 의원총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진행이 됐습니다. 서로 다독여주고 어떤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죠. 제가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중도파로 분류되는 몇 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봤는데요. 네, 문자 답변은 전부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영교 대변인이 이 내부의 어떤 그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라든지 어수선한 당의 모습이 외부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일종의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사지, 그러니까 실제 분위기와 다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론에 조금 애를 썼다는 거죠. 예, 여론에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는 사퇴론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퇴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아마 박주선 의원일 겁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세한 상황 그리고 사퇴 요구에 대한 명분과 이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박주선 의원 나와 계십니까?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의총에서 사퇴 요구를 직접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분들도 좀 동의를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를 비롯한 성남, 관악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핵심 지지 기반 호남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렸다. 버린 정당이 다시 일어서서 또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호남의 민심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본질과 가치, 의식과 체질을 개선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정당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돌아선 호남 민심, 우리 핵심 지지 기반 민심을 되잡을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광주에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광주 현장 민심을 쭉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문재인 대표를 못마땅해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정부 실패, 친노, 패권, 개파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문재인 대표가 서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금은 광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친노 정당이고 친노 색깔로만 덧칠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 희망과 기대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내에서는 근데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나면은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당이 4분 5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실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하지 않아도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이 돌아올 수만 있다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진 다음에 내부 결속을 하고 단합만 하고 하나만 되면 호남 민심이 돌아온다 한다면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가 단합이 안 돼서 광주 민심이 성난 것이 아니고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진심 어린 반성, 사과, 그리고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신뢰, 진실성,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 근데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지도부에서도 사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사퇴하지 않는다면 박주선 의원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신당 창당한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실 건지 어떻습니까? 이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체제, 이런 친노 정당으로서는 희망이 없고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갖추려는 의지와 또는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와 미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논의가 아주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창당 움직임에 가세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다른 의원들 수십 명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가 없고 또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신당 바람을 차단을 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버려진 정당이지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정당으로 모습을 갖추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극단의 처방을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처방을 거부를 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길에 나설 것이다. 또 그런 토론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야권에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주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지금 그러니까 탈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퇴 압박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박주선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무슨 탈당이나 이 자체보다는 예. 탈당하지 않고도 당을 바꿀 길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단 뭐 호남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볼 때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0대 4라는 어떤 참패를 안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일에 이 뭔가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달라라는 이런 민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는 여러 의원들이 어떤 천정배 신당이든 어떤 신당이든 밖으로부터의 그 변화 요구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건 지극히 타당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했을 때 이런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좀 수그러들 텐데 네. 그때는 새로운 어떤 신당 창당의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은 잠복할 수 있지만 예.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공천을 앞두고 일대 전쟁이 벌어지겠죠. 네. 지금 묻어놓은 만일에 지금의 0대 4라는 여기서 근본적인 당의 변화를 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두고 그야말로 그때는 어떤 지금처럼 물러나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고 예.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당에서 도저히 당선될 수 없고 이 당은 망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막 보따리 싸들고 꾸역꾸역 나서는 아마 그 행렬이 예.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의원들의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조수진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친노 지금 중심의 정당 운영이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을 받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정말 비노, 친노 다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일단 문재인 대표의 태도를 봤을 때는 달라질 것 같지 않죠. 아,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패배라든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크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 오전 10시 회의에 와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내에서 들들 끓은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동안의 민주당 시절부터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도부가 선거 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당대표 할 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10시에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듣고서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대체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무엇이고 선거 결과 이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친노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심판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오만하냐. 이분들과는 이렇다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비노 진영의 아주 불만 이런 것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문 대표가 한 우리가 졌지 국민이 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선거에서 국민이 지는 상황이라는 게 있나요? 문 대표의 국민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국민이 항상 심판을 하고 선택을 해서 선거 결과가 나온 건데 국민이 지는 상황이 없을 텐데 왜 국민이 진 건 아니냐?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한 거냐? 그 배경이 뭐냐를 지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거에서 국민은 심판관입니다. 예. 자, 여기 레슬링을 했든 뭐 복싱을 했든 12라운드를 뛰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본 주심, 부심 네 사람이 전원 만장일치로 완전한 패배를 선언한 겁니다.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확실한 패배, KO 패를 선언했으면 그럼 이 부분은 그것이 왜 왔는가 이런 부분을 따지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바로 총 감독이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해야 될 텐데 저놓고 나서 우리 열심히 뛰었는데 뭘 잘못했다라는 거야? 지금 거의 그런 식이니까 지금 국민들은 황당한 거죠. 예. 네, 바로 이 발언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어떤 그 논란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졌지 국민이 진 건 아니다. 자, 서울 관악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30% 초반대입니다. 다른 나머지가 전부 다른 후보로 갔습니다. 또 서울 관악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국민이란 새누리당을 선택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다수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뜻에 동의하는 국민을 국민으로 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이 상황에서도 선택한 사람만 보고 가겠다. 이 사람들만 이 지지층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확장성이 전혀 없고 선거를 더 해봐야 패배라는 것이 바로 중도파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예. 그 문 대표의 저런 발언들, 따지고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비롯이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 항상 대통령 시절에도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갈라치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해서 대통령 시절에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친노 세력들 계속 남아있는 거고 아마 문 대표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즉, 아까 조수희 차장도 얘기하셨지만 나를 찍은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은 내 국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상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항상 친노 세력에 대해서 했던 비판들, 친노 패권주의, 개파, 패가리 정치, 자들끼리만 한다. 이런 어떤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과연 문재인 대표가 이번 선거 패배의 어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듭니다. 예. 바로 이 시청자분께서 이 국민이란 단어에 갖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짚으셨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문제가 지금 계속 관심이에요. 실제로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랬는데 만류를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흘린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뭡니까 내용이? 네,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사퇴하겠다.
왜 이 얘기를 못하느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속내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는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친노 또는 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승용 최고위원부터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와버리면 그야말로 친노 일색, 강경파 일색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다른 분들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단합,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기류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마저 나와버리면 중도파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사라진다는 점 때문에 조금 본인도 딱 부러진 얘기를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 다른 당직자들이나 뭐 비노계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동요가 전혀 없습니까? 동요는 많죠. 왜냐? 선거 패배를 한다면 선거를 지휘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겠다. 계속 가겠다는 얘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단합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이 친노이면서도 양승조 사무총장만 해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사무총장이야말로 공천 과정에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트위터를 했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사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란 말을 했어도 사퇴 입장은 아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는데요. 예. 네, 이 정청래 최고위원 만약에 이 최고위원의 줄 사퇴가 난다면 아주 어렵게 얻은 이 최고위원직을 같이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이 일종의 해프닝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저희와 오늘 우리 채널A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당 운영에 대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만 털어놨더라고요. 다른 얘기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자문받을 내용을 회의 없이 공식 입장으로 내놓는다. 네. 어제 재보선 참패 이후의 첫 공식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대선 행보 때문인지 늘 바쁘고 만나기도 힘들다. 예, 모든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어제 재보선 관련해서 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최고위원회와 전혀 상의 없이 어떻게 보면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지적했고 많은 의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체 문재인 대표가 내놓는 입장, 누구랑 상의하는지, 비선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요. 자, 당대표에게 대선 행보 때문인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그동안에 당대표로서 28 전당대회 이후에 가장 수건 사업이죠. 당의 계파 갈등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 등을 졌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대선 후보처럼 그 모든 행보를 해왔다는데 굉장히 비판을 해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럴 내용들이 많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눈길이 가요. 네. 소통이 안 된다. 다른 최고위원들과. 이 지도부라는 게 사실 집단 지도 체제인데 협의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소통이 정작 안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늘 주장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데로부터 본인도 자유롭지 않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단적인 예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저렇게 국민이 졌느니 안 졌느니 저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떤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최고위원들과 긴밀하게 어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당의 어떤 대대적인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본인이 이것은 국민이 진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것은 당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최고위원은 왜 있는 겁니까? 예. 대표- 뽑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죠. 다른 예. 최고위원들은 예. 상의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 문재인 대표도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이번 재보선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죠. 그런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 어떤 포인트인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세요. 최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태 부탁합니다. 이번 도와주실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좀. 자, 후보는 저쪽에 따로 오고 있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저 상황 때문에 좀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행보하는 거 아니냐. 후보보다는 자기가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저래서 나오는 거네요. 자꾸 후보를 지켜 세워주고 후보도 소개해주고 후보의 어깨에 팔도 걸쳐주고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들이 당내 일각에서는 이게 대선 유세전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선 유세전이다. 참 그런 말이 나올 만한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어쨌든 본인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당의 얼굴로서 후보를 알리는데 먼저 나가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약간 후보로서는 좀 서운한 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표를 찍어야 되는 대상은 후보기 때문에 후보가 먼저 앞장서거나 최소한 나란히 가면서 우리 누구 후보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보면 문 후보 이외에 정작 여기 나온 우리 쪽에 나온 그 새정치연합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 현장에서의 유권자들 얘기가 많았다 그러는 걸 보면 예. 본인이 2017년에 돌아다닐 이 유세를 너무 지금 조급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자, 듭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저희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언론에서 지금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했죠. 그 참패를 한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3명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명이 누군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 자금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입니다.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입니까? 지구가 어느 별에서 오신 분입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들의 거짓말, 그래서 꼬꼬대 때문에 기가 차고 전 현직 비서실장, 전직 국정원장이 관여되어 있는 부패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온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체에 그런 게 없어요. 조수진 차장. 네. 저분들이 어쨌든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이 중도층에 있는 표심들이 저거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문제적 3인방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김현 의원이 굉장히 좀 거물급 인사 같아서 이건 좀 농담입니다만. 예. 우선 이 재보선이라는 것은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당 대표로 선출되고 치른 첫 시험 때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과정에서는 어떨지, 또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를 참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요. 모두 하나하나가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이번 재보선은 총지휘했던 대표의 어떤 첫 데뷔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희가 이제 문제적 3인방 이렇게 해서 꼽아보긴 했는데 네. 저분들이 계속 저렇게 목소리를 내야 내년 총선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줘야 새누리당으로서는 좋다. 그렇게 선거에서도 저렇게 내준다면은 네.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예. 요새 또 새로 나오는 걱정은 문재인 대표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래요? 실제로 이건 제가 어제 만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예. 진짜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계속 그만두지 말고 저대로 계속 어떤
지금의 지도력으로 계속 새정치연합을 끌고 가주는 것이 나라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내죠, 속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속내일 텐데 그만큼 김무성 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지도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도 역시 그런 비슷한 평가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김무성 대표는 아마도 아까 그런 속내에다가 플러스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실제로 지금 만일에 대표가 교체돼서 야권이 뭐 전당대회나 이렇게 후폭풍 들어가면 지금 시기를 다투고 있는 지금 공무원 연금, 경제활성화법 이런 골든타임이 다시 상대 없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상당한 국정 공백이 우려되니까 실제로 아마 그런 진심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재보선 끝나고 참패를 했고 그런데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난번엔 달랐습니다. 730 재보선 이후에 대표들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물러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표들이 친노가 아니었죠. 뒤에서 흔든 사람들 바로 친노 강경파였었습니다. 당시 상황 저희가 또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저 때는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힘이 아주 강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뭐 아무 힘 한 번 못 쓰고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작년 730 재보궐선거 때 바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작년 730 재보궐선거 때 그 광주 광산에 물론 그 공천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을 확보했고요. 또 수원 영통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 곡성에서 졌기 때문에 이 단 한 석이 문제가 돼서 넉 달 만에 두 공동대표가 사퇴를 했죠.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전패 상황 그리고 특히 또 광주에서 졌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게가 이번이 훨씬 전패가 크게 느껴질 것 같죠. 예. 하지만 지금 사퇴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은 당의 비주류인 중도파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고 문재인 대표는 당의 주류인 친노파의 좌장이기 때문이겠죠. 네.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작년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이 세월호 전국 때 강경파들에게 등떠 밀려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형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한 우리 당이 겪고 있는 고통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다. 이 평형수, 세월호 참사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라는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을 사람들 이런 걸 아마 쉽게 말을 못하고 좀 애둘러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한 우리 당은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1야당의 토양을 보면 지금 친노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고 비노들 그리고 이렇게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발붙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아마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른 의원,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도부 사퇴 문제를 과거와 지금 현 시점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감이 가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부가 나오면은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합니다. 1년이 지금 남았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이거 총선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당을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됩니다. 김한길 대표가 물러났을 때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부 물러나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박서원 논설위원. 근데 네.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네. 체제를 유지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네. 친노 진영의 어떤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때 상황과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 그때 상황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11대 4로 730 재보선에서 졌죠. 그리고 그 직전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는 7대 8. 오히려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약간은 야당이 오히려 이겼다고 하는 선거였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완전 0대 4고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이번에 바로 광주 다른 데도 아닌 야당의 그야말로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 그다음에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그야말로 야당의 초강세 지역에서 다 줄줄이 패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지도력과 당의 문제를 드러냈는데 예. 이 상황에서 대략 덮고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잘 설득력이 없는 얘기야. 예. 근데 제가 문재인 대표라면 절대 안 내려오겠죠. 근데 왜 안 내려올까요? 저는 문재인 대표 안 내려오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비노 의원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입장과 친노 세력 봤을 때는 비노 세력도 우습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 내려올 때는 본인들이 안 내려오면 친노 주류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노계 중에서 주승용 최고위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또 말 바꿔서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꼬리를 내립니다. 비노 의원들이 용기와 결기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구심점이 돼서 문재인 대표를 압박을 하거나 본인들이 먼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탈당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노 의원들 아무도 액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노 세력과 문재인 대표가 내려올까요? 절대 안 내려올 겁니다. 그대로 있어봐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흔들겠느냐.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마 문재인 대표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비노 의원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온건파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진 차장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설훈 의원의 말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본 것은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총선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왜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친노 의원들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천권 확보해줘야죠.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총선 1년 앞을 다가온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비노나 중도 진영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헤어질 준비를 하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체제로 지금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 당에 있으면 내년 총선 가만히 있어도 또 밖에 나가도 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중도파 비노계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심정을 물었더니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 설훈 의원의 말 총선이 1년 앞으로 남았는데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을 둘러싼 그 서로 다른 생각이 원심력을 굉장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야당 내부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들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내부 속사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